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는 한반도 사안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미한일 3국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도발 등 영내 도전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 나라가 일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에 참석한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에 초점이 맞춰졌던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done in the last several years has been primari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 think our ambition is to increase the geographic scope and the general framing of these discussions. 캠벨 조장관은 그러면서 3국 정상들은 세 나라에 대한 위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정상회의 당시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IT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quite aligned with respect to how they see the challenges in the region. The challenges that Russia presents to Ukraine, the provocations of North Korea, and the desire to have a steady, predictable relationship with China, but also concern about increasing provocations and uncertainty emanating from Beijing. 캠벨 조장관은 그러나 미한일 3국 협력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아시아판 나토로 비유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3국의 협력은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구축될 것이며 근본적으로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나토와 큰 관련이 있지 않다고 밝힌 것입니다. 대담에 함께 참석한 도미타 고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도 미한일 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은 더 강력하고 심층적인 공동 협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lthough I mentioned the broadening horizon for trilateral cooperation, that doesn't mean that we are going to dilute our efforts on North Korea. On the contrary, I think we'll be seeing much more robust efforts coming from our alliance on the basis of closer coordination among three countries. 조현동 미국 주재 한국 대사 역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세 정상은 영내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에 분명하고도 큰 정치적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한일 3국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에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 just like to make clear to North Korea, as President Yoon said, the continued provocation and the continued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North Korea will only strengthe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조 대사는 이어 미한일 3국은 지난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31%를 차지한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그러면서 첨단 기술 선도국인 미한일의 협력이 심화되면서 국제 공급망이 더욱 안정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위성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영내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실패한 정찰 위성에 자폭 장치를 고의로 설치했다는 분석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We're aware that the DPRK i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ch is a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resolutions. The behavior that we've seen continues to destabilize and undermine security in the region. 싱 부대변인은 또 미한일 3국 정상이 최근 합의한 북한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정보 협력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즉답 대신 미한일 3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한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군사 대비 태세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의 소통 창구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28일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 미한일 3국 정상들을 깡패 우두머리들이라고 비난하면서 해군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지력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입 통로인 남포 컨테이너항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인 라진항에서는 대형 선박이 발견됐는데 최근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북한이 수출입 문을 더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북한 남포 컨테이너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이곳은 화물 선적 시설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대로 나뉘는데 이날은 양쪽 모두 화물 컨테이너로 빼곡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는 물론 석 달 전보다도 컨테이너 양이 많아지면서 북한 내 최대 컨테이너 항구가 분주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구 바로 앞 바다에는 입출항을 반복하는 선박 여러 척이 발견됐습니다. 하루 한 척, 많게는 3척씩 정박하면서 움직임이 계속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에서는 길이가 100m가 넘는 선박 2척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선박은 라진항의 부두 3개 중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부두에 정박했는데 이곳에선 길이 100m 미만 선박이 포착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100m가 넘는 큰 선박 2척이 한꺼번에 정박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곳이 러시아와 인접했다는 점에서 북러 교역 재개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중국에서 열차를 통해 건너온 화물이 격리되는 북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서도 화물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km에 이르는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는 곳곳에 파란색 덮개가 씌워진 화물이 쌓여 있어 열차를 이용한 북중 간 무역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북한 당국이 26일 해외 체류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을 승인했다고 전하며 약 3년 7개월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조치가 관광객 입국이나 화물트럭 통행 등 전면적인 국경 개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 우이교 일대에서는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북한 정권이 봉쇄했던 두 나라의 국경 무역이 아직은 선박과 열차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본회의에서 유엔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CTBTO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했습니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 군축 대표는 2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고위급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핵무기 실험에 대한 국제 규범은 강력하지만 오직 단 한 국가만이 감히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도 21세기 단 한 국가만 핵무기 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표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유엔 안보리 결의 요구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며 모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우선적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유럽연합 EU와 캐나다, 스웨덴 등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인 29일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 지위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도 BOA에 국제와 영내 평화,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캐나다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유엔 안보리의 선언을 상기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다음 달 개최되는 제78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지난달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 통제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돼 기아가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지시하고 외부 정보 소지를 이유로 처벌하는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 실종자들의 행방을 밝히고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하려던 중국인은 인권 운동가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에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박해받는 이들에 대한 보호 원칙을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2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 미국은 보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는 23일 VOA에 캐나다는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인도주의와 유엔 난민협약, 유엔 고문방지 협약상의 의무에 따라 난민 재정착과 망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3일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려 한 남성이 중국 인권운동과 취한핑이며 미국이나 영국 또는 캐나다에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고 한국인 인권운동가 이대선 씨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